네, 안녕하세요. 시박사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9일자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22분이니까요. 이제 장 마감 동시효과 들어간 시간인데요. 주식시장이 이제 뭐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 연준이 B컷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이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이제 바이오 쪽에 상당한 호재, 그리고 바이오 쪽에 이제 레벨업의 어떤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역시나 이제 코스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코스닥의 알테오젠 두 개 이제 각 시장의 대장주, 바이오 대장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메이저 수급들의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유입,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급을 이제 강력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시장 분위기는요, 그 뭐 설 이제 추석 연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듯이, 그리고 제가 추석 이제 영상 올려드렸죠. 삼성전자 비롯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시각들, 완전히 이제 반도체 다 내다 팔고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수하는 그런 수급의 어떤 흐름들을 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의 분위기는 바이오 쪽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투자 전략에 잘 삼아야 되겠죠. 날씨가 굉장히 덥죠. 많이 좀 지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뭐 추석 연휴에도 이제 장난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는데요. 이게 더위에 이게 에어컨을 틀어놔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달아오르는 어떤 흐름을 잘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오늘 뭐 완전히 반대되는 반도체와 바이오의 어떤 행보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나스닥 증시 그리고 S&P 다우 0.2, 0.3%대 약세, 뭐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의 반응이 중요하죠. 니케이 증시가 2% 상승, 홍콩도 거의 2% 상승, 대만도 1.6% 상승, 상해가 0.5% 상승입니다. 이제 아직 뭐 중하권 마감은 안 됐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뭐 완벽하게 상승 기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흐름은 지금 마감 동시효과인데요. 코스피가 0.05% 상승, 뭐 보합 정도 마감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11조, 12조 수준이니까 그냥 뭐 평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종목 수는 조금 더 많아요. 460 종목 정도. 코스닥은 0.7% 상승, 거래대금은 보시면 5.6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바이오가 이제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뭐 보시면 알테오젠 9% 상승, 클래시스, 리가킴, 휴젤, 삼천당 바이오, 셀트론 제약, 그렇죠? 개인들은 지금 바이오를 못 사고 바이오가 없는 겁니다. 네, 이 거래대금이 지금 이렇다는 거는요, 이 개인의 이제 비중이 높은 코스닥 증시잖아요. 개인이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개인은 뭐 다른 데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대표적일 거고요. 반도체 쪽 이제 꽉 물려버린 거죠. 이게 도망갈 틈도 없이 그냥 내리 꽂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에 봉착했죠.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뭐 무섭습니다. 무서운 수준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아 제꼈고요. 최근에 파는 것들 보면 외국인들의 그냥 도망가겠다는 거죠. 뭐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구도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으로 꽉 물려 있고, 중소형주, 뭐 아주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물린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하고요, 의약품 쪽이 이제 강했고, 의약품 쪽은 570억 외국인 순매수, 기관도 670억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뭐 사실상 기타 수급으로 2천억이 지금 유입이 됐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 전체 수급은 1,500억 순매수인데 기타 쪽에 2천억이란 말이에요. 예, 기타 쪽은 알테오젠입니다. 예, 알테오젠이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결국은 9.5% 강세 흐름을 띠게 했고요. 결국 이제 그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쪽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수급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신고가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딱 매집 패턴이고, 그래서 CMO의 이제 고성장이 가시성이 매우 높은 서프라이즈 실적을 연이어내고 있고, ADC 이제 위탁 생산, CDMO 공장에 대한 론칭도 이제 앞두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높이고 있고요. 생물보안법은 거기에 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정책적 모멘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이 보다 더 상대적으로 강했죠. 에스트판 같은 기업도 오늘 7% 급등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보시면 그 CMO 쪽에선 조금 이제 작은 기업이 아니네요. 시총이 8천억이니까 24%, 바이넥스가 24% 상승하는 기조를 냈고요. 이제 뭐 CMO 관련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아마 이 테마적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CMO 관련된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죠. 생물보안법의 실질적인 어떤 실적적 수혜는 보다 장기적이겠지만 지금 바이오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서는 명분 뭐 이런 것들 다 당겨서 이제 반영하는 거잖아요. 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0.5% 비컷을 해버렸고 올해 또 한 2번 정도 지금 인하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향후에 우호적인 실적도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에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신약 기업들도 우르르 이제 오늘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명분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내려앉아 있었던 바이오 기업들도 올라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잘 선별해야겠죠. 그냥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것들 조금 작은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테마단으로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오늘 강세 흐름들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점차 이제 꿈틀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뭐니뭐니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알테오젠의 이제 신고가는 바이오 종목들 다른 것들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제약바이오로 메이저들의 대동단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관련돼서 리포트 볼게요. 그 현대차증권 리포트 쪽하고 삼성증권 리포트 좀 볼게요. 9월 FMC 리뷰해서 빅컷으로 인하 사이클 진입 뭐 혹시 늦었을까봐 결국 이제 50bp를 인하를 했죠. 추가적인 고용 약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거죠. 고용 악화가 이제 수비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연결을 어떻게 보면 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점도표는 연대 추가 2회 인하, 그러니까 0.25씩 2번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요. 내년 말까지 4회 인하, 26년 말까지 2회 인하를 인하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장의 불확실성들을 좀 낮추는 그런 금리적인 어떤 스탠스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했고 중립금리는 하향 조정, 실업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다소 비둘기파적인 결정이었으나 물가 대비 금리 수준 높아서 긴축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고용 및 침체 우려가 완화, 금융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어쨌든 추가적인 고용시장 둔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금리 결정은 11대 1, 반대가 한 명 있었네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25bp 인하를 무게뒀지만 사실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건 비컷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죠. 예. 그래서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반영합니다. 선반영합니다. 예. 성명문에서 이제 인플레 둔화에 대한 확신 강화 및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에 도달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논거를 강화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7월 고용 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7월에 금리 인하에 나섰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번에 50bp 인하를 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서 미리 안 했다. 원래라면 7월에 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내 이제 추가 50bp 인하를 시사를 했고요. 올해 총 이제 1%를 인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1% 인하, 내년 또 1% 인하, 그리고 26년 0.5% 인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5%잖아요. 기준금리 연준에. 그러면 이제 26년 되면 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예,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는 금리를 제로로 확 내렸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된 건지 지금은 이제 점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미치는 영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점진적인 어떤 흐름을 낼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미국 뭐 경기 뭐 침체 뭐 이런 얘기 많은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네, 그래서 25bp 인하도 정당화될 수 있는 환경이나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 계속 물가 떨어지고 있죠. 7월 이후 예상보다 높아진 실업률 등 고용 여건에 대한 약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해고가 늘기 시작하면 너무 늦다며 고용이 여전히 좋을 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고 연준의 결정이 시기적절하고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임을 강조를 했다. 그래서 당사는 이제 현대증권은 연준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서 기존 전망을 연준의 점도표 중앙값이 시사하는 대로 올해 100bp 인하로 수정했고 남은 11월, 12월 회의에서 각각 25bp씩 2회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삼성증권도 이제 50bp 인하의 배경과 의미는 이번 50bp 인하가 경기 연착륙 달성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경기가 막 이렇게 경착륙은 급하게 이제 내리꽂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지 않고 연착륙 달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미국 경제가 성장률, 노동시장, 물가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상황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두 번째,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연착륙 달성에 대한 페드의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지만 세 번째, 매 회의마다 인하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며 50bp가 향후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B컷 이제 0.5%를 한 번에 했지만 다음번에는 그냥 25bp 인하할 거라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게 좀 요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 지표를 보면서 이렇게 좀 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된 거고요. 50bp 인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향후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되겠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 계속 보면서 어쨌든 요거를 조금 더 완급 조절을 할지 몇 번 쉬는 타이밍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런 금리 인하에 반응하고 대응되면서 움직이느냐의 이제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이 오늘 3.2%,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지수가 오늘 코스피 0.2%, 코스닥이 0.8% 상승했는데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가 3.25%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3%,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사실 알테오젠이 기타로 잡혀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지, 뭐 사실 헬스케어 업종 지수만큼 코스닥도 제약주들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은 다시 또 저가를 경신을 했죠. 반도체 업종 지수가 이전 저점을 또다시 깼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 하락 마감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수급이죠. 외국인이 9,199억을 순매도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5,700억을 순매수했고, 그냥 금융투자는 단기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차익, 비차익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건데, 요 다시 또 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떠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7월 달 이후로 8월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의 개인 수급은 9조 원을 순매수하겠습니다. 8월 달 이후면 여기부터거든요. 급락한 지점,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질 때 계속 개인 투자들은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의 오늘 흐름은 완전히 그냥 대부분이 크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전 저점을 또 깨버렸고, 장중에 수급 구도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오늘도 3,600억에 순매도와 6% 약세, 장중에 한 11%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것들은 다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도 이제 좀 사브라고, 이제 종목별 흐름에 굉장히 큰 차별점이 이제 펼쳐지는 시장으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선택과 종목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결에 맞는 그런 분야, 뭐 생물보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합되는 방향의 투자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게 결국은 다른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낮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중기평선도 이제 고개를 들고 우상향 기조를 띄기 시작했고, 장기평도 이제 우상향, 모든 이제 이평선의 정배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장기평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제가 이제 주주 스터디 모임으로도, 이번 주 일요일이죠. 주주 스터디 모임으로도 이렇게 한국의 FB가 될 상인가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분석을 해보는, 학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 주주 스터디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바이오 기업들 오늘 흐름들은 뭐 리가캠 바이오도 보시면 뭐 주주 스터디 모임 한 종목들 다 우상향 기조 계속 띄고 있고요. 핵심적인 기업들이죠. 오늘 8.6% 상승한 흐름이었고, ABL 바이오도 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흐름 내어줬죠. 최근에 급등 이후 눌림목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1.4%로 눌림목 구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같이 CMO 가장 핵심주죠. 7.5% 상승. 또 방사성의약품 쪽으로 이제 주도주로 볼 수 있는 또 퓨처캠도 오늘 1.7% 상승. 그리고 에이프릴바이오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9% 상승하는 흐름으로 강한 기조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 쪽으로도 이제 오늘 뭐 클래시스 역시나 2% 상승과 신고가 행진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패턴으로 강한 기조 흐름이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죠. 비만 쪽으로 이제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의 강세 흐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또 비만 쪽에 국내에서 경구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의 대부분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센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 2차 전지가 좀 강하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삼성 SI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플러스권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에코프로 부합, LNF 뭐 약부합.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별로 좋지는 않았고요. 자율주행 이제 모멘텀을 받을 때가 됐죠. 그래서 퓨런티어, 또 모토렉스,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 이런 기업들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중심의 강세 흐름들을 내어준 어떤 주가 패턴 움직일 모습들을 보여줬고, 현대차 그룹이 오늘 좀 강세였습니다. 3.8% 현대차가 강세였고, KT를 최대 주주로 지위를 확보하는 국민연금이 이제 일부 주식을 매각했죠. 그러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지분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분율보다 높아져 대주주, 1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요. 큰 변동사항이 가지는 흐름은 아닐 거라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KT와 또 뭔가를 모세가 가능성은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좀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안 좋아진다고 뭐 전력 뭐 같이 떨어지고 이러진 않고요. AI 트렌드는 여전히 이제 지속적인 강세 흐름의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이 뭐 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눔 사이트 들어가시면 투자 프리즘에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언더웨이트 이제 반도체에 대한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뭐 반토막 요 내용 여기 한번 좀 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대단한 분이에요. 이 분석하신 분. DC 인사이드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모건 스탠리 리포트와 함께 분석을 한 내용인데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 사이트는 매일마다 이렇게 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중요 바이오 이제 기업들에 대한 뉴스 이슈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체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론 관련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 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 리가캠 바이오도 오늘 뭐 강세였죠. 할로자임의 이제 흐름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내어주고 신고가죠. 거기도 유한영 렉나자도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 해외에 이제 에스모아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되는 또 중요 임상적 이제 내용들도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예상했던 수준이라 가지고 오늘 뭐 다들 좋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푹푹 찌는 것 빼고는 오늘 뭐 엄청 좋은
이제 흐름이었고, 이 흐름 자체가요, 그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면요, 제가 예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거대 수급의 주체가 이제 이런 물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바이오 장세의 흐름이 이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요, 추석 이후 매우 큰 물줄기를 확실히 보여줬고, 이렇게 투자 안 하면 이제 돈 못 번다라는 거를 확실히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B컷 단행하고 바이오 쪽으로 이제 수급 집중되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이제 계좌 뭐 한 몇 배씩, 예, 불릴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